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그동안 외국 정세에 어둡던 조선도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 첫 과업으로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문물을 보고 오게 했다. (1차) 수신사로 파견된 김기수는 당시 일본의 철도를 보고 활인 거라 표현하며 그 유용함을 높이 평가했다. 해외 선진 문물을 통해 철도의 필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는 이후 철도 건설에 적극 나서게 된다. 가장 먼저 수도와도 가깝고 해양 교통이 발달됐던 인천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경인선을 계획하고 미국 회사에 의뢰 1899년 인천에서 경인선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제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그 당시에는 운송 수단의 주 목적이 이제 해운이 주로 수송 수단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해운이 들어오는 기점이 이제 인천이었죠. 1899년 9월 18일 오전 9시 서울 노량진역에서 활인거라 불리던 증기기관차가 인천을 향해 운행을 시작하며 우리나라의 첫 기적 소리를 울렸다. 개통될 당시 인천역에는 최초의 철도를 보러 온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는데 당시 조랑말, 달구지, 인력거 등이 교통수단이었던 만큼 경인철도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신기하고도 호기심 가득한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철로를 처음으로 달린 열차는 증기기관차 모갈 1호, 지금의 열차 모습과는 사뭇 다른 형태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열차인 모갈 1호는 당시 제물포에서 노량진을 달리던 모갈 탱크형 증기기관차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경인선 건설과 함께 도입된 이 기관차는 미국 브룩스 공장에서 제작된 차량으로 전륜 2개, 동륜 6개가 달린 34톤짜리 탱크형 기관차인 모걸 탱크이다. 당시 열차를 제작할 여건이 되지 못했던 우리는 미제 열차를 수입했는데 대형 크기의 열차를 싣기 어려웠기에 부속품을 분해한 후 배에 실어 우리 땅에 오면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면 증기기관차가 완성됐는데 열을 통해 물을 끓이고 증기를 발생시켜 이 증기의 압력을 사용하여 바퀴를 굴리는 원리였다. 증기기관차는 자체부, 화력으로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 공급받는 증기를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증기회로, 각 차륜을 구동하는 러닝기어로 이루어진 구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증기기관차는 당시 마차에 의존하는 수송수단보다 몇십 배를 한 번에 수송하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와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게 된다. 당시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소요시간은 도보 12시간, 수로 8시간. 인천역에서 노량진역까지 33.2km의 거리를 기차로 가면 1시간 30분, 평균 속도는 시속 20km였으니 놀라운 변화였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에 놀란 사람들. 노량진에서 제물포간 요금은 70전이 넘었는데 당시 밥값이 5전, 집신 한 켤레가 10전이었음을 고려하고 하루에 40-50km 도보가 익숙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철도가 쉽게 익숙해지진 않은 듯했다. 그러나 당시 경인선 열차에 올라탔던 독립신문 기자가 형형색색 황홀 찬란하다며 찬탄을 멈추지 않은 것처럼 철도는 당시 사람들에게 새 시대에 대한 희망에 더 가까웠다. 경인선 이후 1905년 경부선부터 경의선, 호남선, 경원선까지 개통되며 한반도 전역으로 퍼진 철도. 그러나 이 안엔 우리의 아픔의 역사도 함께 담겨 있다. 처음에 선로를 이제 미국 사람이 놓은 것은 자기가 선로를 놓고 운영을 해가지고 그 수입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단 철도를 놔가지고 20년간 운영권을 주어서
거기서 충분히 가져가게 하고 그 20년 동안 우리가 그 재정을 키워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던 거예요.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자금난을 겪고 있는 모스가 1899년 철도 부설권을 일본에 넘긴 것이다. 일본은 조선을 둘러싸고 미국, 프랑스, 러시아와 철도 부설권 획득을 위해 경쟁을 벌였는데 서울과 인천 간의 경인철도는 1896년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미국인 모스가 건설 도중 자금 부족 상황에 처하자 일본이 조합을 결성하여 인수하고 1899년 인천 노량진 구간을 개통, 한반도의 철도 교통 시대를 일본의 주도하에 열게 된 것이다. (1898년 9월) 부설권 획득에 성공하고 일본의 자본가들이 중심이 된 경부철도 주식회사를 설립. 1900년 8월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군사적 경제적 세력을 확대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부산에서 신의주 간 한반도 종간철도의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다.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군사적 목적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철도가 필요하다 여기고 1905년 경부선을 개통하였다. 기본적으로 뭐 농업에 대한 수탈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 광업, 그다음에 관광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그 수탈을 목적을 위해서 철도가 건설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910년 국권 피탈이 이루어지자 조선 총독부 철도국이 설치되고 일본은 식민지 경제적 착취를 위해 철도망의 확장에 착수하였다. 1914년 호남선, 1928년 함경선을 완공하였고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은 대륙과의 연락망을 확충하기 위해 국경지대 철도 확장 작업에도 착수했고 1942년 중앙선이 개통되었다. 이로써 식민지 정책 수행상 필요한 노선의 철도는 거의 완공되었고 1945년 8.15 광복 당시 광역철도의 총 길이는 6,362km였다. 한국철도는 일제강점기 이후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광복후 미 군정청 교통국이 발족되어 38선 이남 철도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듬해 남한 소재 사설철도 및 부대 사업 일체를 국유화했다. 그 후 49년 3대 산업선인 영암선, 한백선, 영월선 등의 건설 공사가 착수되었으나 1950년 6.25 전쟁으로 중단되고 철도는 전면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6.25 전쟁 중 전시 수송 체제로 바꾼 철도는 200여만 명의 피난민을 수송하기도 했다.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은 전시 물자의 수송을 위해 디젤 기관차 35량을 투입하여 군사 수송의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이 한국 철도 최초의 디젤 기관차가 되었다. 1955년 유엔군이 가졌던 철도 운영권이 한국 정부로 이관됨으로써 이 디젤 기관차와 함께 한국 철도의 본격적인 시대가 시작되었다. 운행의 편리성과 빠른 속도로 디젤 기관차는 점차 증기 기관차를 대신해 철도를 누비게 됐고 1967년을 마지막으로 증기 기관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본격적으로 열린 디젤 기관차의 시대. 유엔군이 남기고 간 4량의 디젤 기관차가 그 시작이었다. 그것을 또 보고 또 연구해가지고 그 10년 후에 1977년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디젤 기관차도 만들고 객차도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한국에서는 56년 충청북도 제천읍에 부산 공작창 제천 분공장이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디젤 기관차 운행을 시작했다. 그 후 디젤 전기 기관차에 대한 정비와 운전 기술이 크게 발달함에 따라 동력 차량의 현대화를 위해 디젤 전기 기관차의 도입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일환으로 디젤 기관차 15량을 도입하고
1967년까지 순차적으로 157량의 디젤 기관차를 도입해 운용했다. 그렇게 외국에서 도입하며 의존해온 디젤 기관차는 1979년 드디어 국내 자체 제작을 하게 되었고 이후 국산화 디젤 전기 기관차가 운행하게 되었다. 철도가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고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 되면서 철도도 점차 발전되어 갔다. 1967년 서울에서 부산 구간부터 운행되기 시작한 비둘기호가 도입됨과 동시에 전기 기관차는 사라지고 효율성이 높은 디젤 기관차가 전면 확대 배치됐다. 1983년에 무궁화호가 제작되면서 한국철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새마을, 무궁화, 통일, 비둘기 등 4개 열차로 나누어지게 된다. 무궁화호는 당시 우등열차로 불리면서 1984년 제작된 디젤 동차와 함께 많은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1987년 철도청은 새마을호 2개 편성을 도입해 당시로서는 최고급 관광열차를 운영했다. 철도의 진화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급속한 경제성장과 향상된 국민 생활을 가져다주며 현대화의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었다. 그리고 이후 등장한 다양한 교통수단들과 함께 대한민국은 현대화된 교통문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철도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현대화를 이끈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한국철도는 부설이 외국인의 손에 의해 시작되고 일본의 침략의 도구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발달 과정과는 다르지만 그 시작엔 우리의 자주적인 움직임이 가장 먼저 있었고 철도의 발달은 우리 민족의 노력과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왔다. 대한민국 미래를 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철도는 철도가 운영 중인 전 세계 130여 개국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 기차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지나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아시아는 물론이고 철도 선진국을 상대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자랑스런 우리의 기술이 된 철도. 한국의 철도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산업화와 근대화를 발전시켜 우리에게 수준 높은 생활을 가져다 줬을 뿐 아니라 아픔의 역사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만든 우리 민족의 끈기와 정신을 새겨주었다.